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비기어 이민 컨설팅의 공인이민 컨설턴트 알렉스 김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결국은 이제 캐나다가 그네들에게 얼터너티브 루트가 될 수도 있는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요 며칠간 난리가 나고 있죠.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 비자 친구들에게 급작스럽게 비자 캔슬, 비자 리복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건, 두 건일 줄 알았던 것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고 지금 옆에 제가 올려둔 USA Today라든지 구글에서 검색만 해보시면 벌써 이렇게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Trump cancel hundreds of student visa, forcing rapid departure. 이것도 다 정말 이름 있는 named value university에 있는 학생들이다. 그 다음에 deport over speeding ticket. 진짜 스피딩 티켓만으로도 그것도 현재 최근의 스피딩 티켓이 아니라 예전에 있는 스피딩 티켓 가지고 그렇게 스튜던트 비자 리보크를 시켰고요. 또 뭐 있어요? At least five Michigan University grapple with the revoked international student visa. 그다음에 federal official. 뭐 이렇게 엄청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몇 주 전부터 미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executive order를 내리면서 정말 미친 듯이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프로 팔레스타인 집회에 참여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테러리스트 무장 단체에 이제 그런 쪽에 연관이 돼 있는 나라의 친구들이라든지 이렇게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별일 아니라.'라고 생각을 했던 예전에 폴리스 레코드, 크리미널 레코드만을 가지고 이런 이유로 학생 비자들이 취소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뉴스만 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미국에 직접 현재 비자를 가지고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저희 회사로 연락이 와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예전에 올려놨었던 미국에서 H-1B 이제 로또 프로그램이 거절이 되거나 OPT가 마지막이 됐을 때 캐나다 한번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보다 캐나다로 방향을 선회를 해서 쉽게 워킹 비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거나 워킹 홀리데이가 이제 엘리저블한 나라라고 하면 그런 방송 내용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올려둘게요. 그런 걸 보고 한번 컨택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오늘도 연락을 받았었고요.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다가 그리고 또 이제 스레디에서 변호사 친구들이랑 이야기 소통을 많이 하게 돼요. 저는 이제 변호사는 아니고 컨설턴트 뭐 대충 법무사라고 하긴 합니다만 이제 시애틀에 있는 우리 진규 변호사님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이제 홍 변호사님이라든지 또 그분께서도 오늘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여기에서도 스레드에서도 일이 터졌다고 하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던 분도 일이 터졌다고 하고 그 기사를 검색을 해 보니까 다발성으로 여기저기서 다 터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었어요. 결국은 저번 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급작스럽게 비자 리부크 통보를 받았으니까 학교에서도 "당장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나가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갑자기 학생 비자를 취소를 시켜서 나가라고 할 수 이런 그런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물론 캐나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정말, 정말, 정말 일이 터져서 이 친구가 정말 inadmissible일 경우에는 쫓아낼 수도 있긴 하지만 캐나다는 이 정도까지 정말 막무가내로 무차별로 다 취소하고 뭐 감금하고 디포테이션 시키고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차라리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몇몇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기를 벌이고 있는 이제 인종들이라든지 이제 투머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캐나다는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어 강력한 정책을 펼치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미국에서 지금 현재 출국을 해야만 하는 친구들이 선택을 하는 건 한국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죠. 내가 한국으로 가긴 해야 되지만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부터 계속해서 유학을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짐도 많고 삶의 터전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할 텐데 이걸 가지고 전부 다 갑자기 미국으로 가버리기보다는 이제 그네들한테 가장 가까운 캐나다가 일단은 지금 현재의 대피 장소가 될 수도 있죠. 한국 사람이면 역시나 비자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일 때는 ETL을 가지고 일단 캐나다로 입국은 할 수 있죠, 잠시. 그러면 이 잠시 올라와 있는 상황에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일단 사태가 터졌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변호사들끼리 어떤 식으로 뭐 탄원서가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 비자를 reinstate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액션을 취하기 전에. 일단 불법이 됐으니 내가 지금 비자가 없는 상황이 됐으니 나가긴 해야 되지만 그럴 때 혹시라도 이제 캐나다로 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러면 학생이기 때문에 보통은 나이가 우리가 다행히 35 살까지 연장이 됐으니까 워킹 홀리데이가 그 친구들에게는 가장 만만한 캐나다로 입국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테고요. 캐나다에서도 이제 공부보다는 차라리 취업을 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도움을 내가 자립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내가 결국 공부했던 거랑 비슷한 쪽으로 경력을 쌓아서 다시 한번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기까지 기다리면서 뭔가 이제 꾸려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ETA가 나오고 이제 워킹 홀리데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미국에서 지금 출국을 하고 어떤 사유가 됐든 출국을 하기 전에 ETA를 던지고 한국을 가기 전에 워킹 홀리데이를 신청을 해볼까? 한국을 가볼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스피딩 티켓이라든지 아주 마이너한 폴리스 레코드를 가지고 비자가 리보크가 됐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지만 이게 이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이 비자가 리보크 됐던 이유가 크리미널 레코드라고 하면 폴리스 기록이고 FBI 서티피케이트에 나와 있는 기록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캐나다에 신청을 할 때 ETA도 마찬가지고요. 워킹 홀리데이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inadmissibility로 판단이 되고 나면 ETA가 거절이 될 거고 그럼 ETA 거절된 것도 그 뒤로 쭉 이제 꼬리표가 붙는 거예요. 워킹 홀리데이도 마찬가지고. 물론 모든 폴리시 레코드가 다 "입국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inadmissible이 되진 않지만 inadmissible이 되는지 마는지의 판단도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어떤 폴리스 기록이냐, 어떤 시츄에이션이었냐, 어떤 리졸트였냐, 파인은 있었느냐, 아니면 베일이었느냐. 크리미널 레코드가 이제 미국이랑 캐나다랑 다를 테니까 이거 이제 캐나다 크리미널 코드에 맞춰 가지고 또 비교 분석도 해 봐야 되고 이게 서머리 컨빅션인지 시리어스 크리미널로 분류가 되는지 보통 DUI 같은 경우에는 판단이 너무나도 쉽죠. 이제는 그냥 DUI는 뭐 농도에 따질 것 없이 무조건 시리어스 크리미널로 판단을 해 버리니까. 근데 이제 서머리 컨빅션 같은 경우에도 두 개일 때는 우리가 또 시리어스 크리미널로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하면 바로 inadmissible이 되고 그럼 inadmissible 이거 이제 턴오버 하려면 리허빌리테이션을 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진짜 5 년이 지나야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고 나면 또 1 년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캐나다로 갈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도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미리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 이런 사태들을 좀 살펴보고 케이스를 좀 짜 보다 보니까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리보크가 당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캐나다에 입국을 할 때 비자에 대한 거절과 캔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의 예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예스가 무조건 inadmissible 되진 않지만 설명을 쓰셔야 되고요. 그럼 그 예스에 리보크가 됐던 베이스가 폴리스 레코드라고 하면 그 폴리스 레코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과 크리미널 코드에 맞춰서 이게 서머리 컨비션인지 시리어스 크리미널인지 그 부분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런 게 전혀 없이 이번 새 학생 비자를 어이없는 이유로 리보크가 당한 케이스가 아니고 그냥 H-1B 로또를 계속해서 도전했지만 떨어졌습니다. OPT가 더 이상 연장은 안 되기 때문에 이민 스폰서를 하고 있지만 저는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별 결격 사유 없이 무조건 워킹 홀리데이 신청하셔서 아니면 영 프로페셔널 워킹 비자 신청하셔서 캐나다로 오셔서 경력 쌓으면서 두 번째 도전을 노리시면 돼요. 캐나다에도 대기업 많고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뭐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아니 심지어는 요즘 이제 피티션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트럼프 정권에서 executive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결정에 반발은 아니지만 이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캐나다로 데려오고 있는 의사들도 되게 많잖아요. 이런 뉴스가 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편승한다라고는 하긴 하죠. 좀 그렇긴 하지만 캐나다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대안은 될 수 있으니까. 뭐 "미국이 나쁘다. 캐나다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이제 가장 가까운 캐나다가 여러분의 다음 발판이 행선지가 되면 여러분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또 저희한테 상담 전화가 계속 오니까 이런 얘기를 한번 공개적으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록 그리고 현재
그 기록의 그 리보크의 베이스가 되는 폴리시 레코드에 대한 분석도 되게 중요하니까 캐나다 비자를 신청하든 아니면 다른 나라 비자를 신청하든 언제까지 무조건 다 따라다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타깝네요. 잘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냥 으름장을 놓는 걸로 어 정리를 하고 다시금 한번 으름장을 놓고 자기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으름장이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벌써 한 달 넘게 계속 이런 식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터지니까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장난 아니죠. 저희들 모두.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나 얘기들이 있으면 또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힘내십시오. 방법은 있을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노력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요.